안녕하세요. 2024년도 패스트 MRI 챌린지에 참가한 팀 베리에이블의 김찬진, 장재원입니다. 패스트 MRI 챌린지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언더 샘플드된 MRI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복원한 대회입니다. 2024년 대회는 8GB GPU 메모리, 3000초라는 리컨스트럭션 타임과 함께 이미의 엑셀레이션 팩터에 대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대회 전 설명에서도 로버스트한 모델에 대해 강조하셨기에 저희 팀은 컴팩트한 환경 속에서도 빠르고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자는 틀을 잡고 이번 챌린지에 임했습니다. 저희의 모델은 모델, 데이터 어그먼트, 이미지 마스크의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입니다. 저희는 메타팀에서 올해 개발한 피처 이미지 바넷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E2E 바넷은 K 도메인상의 두 개의 채널에 대해서만 학습합니다. 그에 반해 피처 바넷은 N개 채널의 피처 도메인으로 매핑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인코더를 통해 피처 도메인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어텐션 블럭이 적용된 바넷 캐스케이드를 통하여 피처 도메인 내에서 학습합니다. 이후 디코더를 거쳐 기존의 이미지 바넷 캐스케이드를 한 번 더 통과하여 출력을 얻습니다. 다양한 모델 파라미터를 실험해본 결과 피처 레이어에서는 캐스케이드가 깊은 것이, 이미지 레이어에서는 채널의 수가 많은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처 바넷에 포함된 블럭 와이스 어텐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텐션 블럭은 엑셀레이션 팩터를 입력으로 받아 엘리아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컬럼별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후 어텐션을 거친 후 원래의 자원으로 리쉐입하여 출력합니다. 블럭 와이스 어텐션을 거침으로써 엘리아싱 이펙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텐션은 연산량이 크고 GPU 자원을 많이 점유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모든 피처 캐스케이드에 어텐션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피처 캐스케이드는 어텐션 블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불러올 때부터 특정 엑셀레이션 마스크만 적용되어서 학습하는 엑셀레이션 레이시 한정적이었습니다. 모델이 엑셀레이션 값에 대하여 로버스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엑셀레이션 레이스를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엑셀레이션 값을 갖는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MR 어그멘트의 경우 이미지상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팀은 피수검자가 MRI를 촬영하면서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호리존탈 플립, 작은 각도의 로테이션, 쉬어링, 약간의 스케일링을 통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럴듯하면서도 모델의 수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으로 사용했습니다. 모델 트레이닝 과정에서 모델이 뇌 영역만이 아닌 두개골 외부의 빈 공간의 노이즈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며 리더보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이미 이미지 마스크를 씌워서 SSIM을 계산하므로 트레이닝 단계에서도 마스크잉 이후에 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레이닝 단계에 뇌의 외부 영역을 마스킹하는 이미지 마스크를 입혀 학습을 진행한 결과 더 자연스럽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에포크별 로스 그래프를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 파라미터를 채택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모델은 두 개의 어텐션을 갖는 피처 캐스케이드, 어텐션이 없는 하나의 피처 캐스케이드, 그리고 두 개의 이미지 캐스케이드를 갖는 피처 이미지 바넷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마스크 어그는 15 에포크부터 엑스포넨셜하게 적용하였고 60 에포크 이후부터 컨스턴트하게 적용하였습니다. MR 어그먼트는 60 에포크 이후부터 컨스턴트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옵티마이저는 60 에포크 이전에는 아담을 사용하였고 60 에포크 이후에는 렉티파이드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 마스크를 이용한 로스 계산에서는 60 에포크 이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에서는 Feature Image Vanet 모델에 블록와이즈 어텐션을 적용하여서 엘리어싱 이펙트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과정에서는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어그먼트인 MR 어그먼트와 K-스페이스에서 동작하는 마스크 어그먼트를 사용하여서 로버스니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 마스크를 적용하여서 노이지한 영역에 대한 학습을 줄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사용한 마스크 어그먼트와 Feature Image Vanet 속 블럭 어텐션은 이번 대회의 목적인 액셀레이션 레이트의 로버스트한 모델 설계에 있어서 적합하였습니다. 다양한 액셀레이션 레이트에 대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Private Public Acceleration에 무관한 로스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델이 Acceleration Robust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져서 위와 같은 시도를 진행을 하였고 예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마스크는 뇌 바깥쪽 영역의 노이즈 학습을 억제하여서 큰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뇌 바깥쪽 영역의 노이즈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지 마스크를 적용한 이후 트레인 로스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대로 학습하지는 못하였으나 F크의 수를 늘려서 추가로 학습한다면 더 좋은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미지 모델보다 바넷 기반의 모델이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이는 GPU 메모리 및 inference time limitation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다른 모델의 사용이 어려웠고 결국에 제공된 바넷 모델이 가장 적합하였습니다. 만약 GPU 리미테이션이 완화되었다면 모델의 크기를 늘리거나 혹은 다른 트랜스포머 등의 기반의 모델을 적용하여서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감입니다. 이 대회 덕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협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팀원 간의 회의 과정에서 나왔고 서로 막히는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모델을 하나 이해하는 것이 이번 대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를 이해하고 난 후에야 제대로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 관리 및 규칙 설정이 소홀하였던 것이 결국 최종 시간 부족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시 대회를 참가하게 된다면 초반 팀원 간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챌린지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양한 모델과 아이디어를 본 챌린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패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시도들과 실패들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면서 머신러닝 분야 또한 일반적인 공학에서의 접근법이 통용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엉뚱하고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팀원과 공유하고 어떻게든 챌린지에 적용해 보면서 머신러닝 전반에 대한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퀄리티와 개연성 또한 점점 개선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수상작과 기본 모델의 코드, 논문 등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양질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